계약서의 빈칸. 정연옥은 69이다. 스스로를 퇴직한 새벽버스 기사라고 소개한다. 아직도 손바닥엔 기어 변속기의 감각이 남아있다. 은퇴 후에는 손자 등하교를 도우며 지냈다. 어느 봄날 사위 민성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어머니, 카페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이에요. 요즘 대박이에요. 담보만 잠깐 세우면 금방 갚아요. 서류에는 연대보증인 칸이 텅 비어 있었다. 사위는 웃었고 딸 소라는 우리 이름으로는 대출 한도가 낮대라고 덧붙였다. 연옥은 글자를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연대라는 단어가 유독 무거웠다. 그날 밤 안방 벽면에 달력을 넘기며 연옥은 자문했다. 나는 여태 내 이름으로만 살아본 적이 있나? 남편이 병으로 떠난 이후 그녀는 새벽 5시에 첫 차를 몰았고 버스의 긴 차고지 그림자 속에서 생을 길게 밀어올렸다. 자식들 결혼 자금, 전세 보증금, 손주 돌반지까지. 그러나 이번엔 이상했다. 담보만 잠깐이라니. 그 잠깐이 누구의 인생을 묶을지 그녀는 버스 기사 시절 배운 감으로 알 수 있었다. 브레이크가 닳을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한 불길한 삐걱임이 마음속에서 계속 났다. 연옥은 서류를 다시 펼쳤다. 빈칸이 그녀를 빨아들이는 것 같았다. 사위와 딸의 기대 어린 눈빛,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된다는 말들이 방 안을 맴돌았다. 하지만 그 순간 연옥은 깨달았다. 이 계약서에서 그녀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담보였다. 서명할 수 있는 이름, 책임질 수 있는 재산, 그게 전부였다. 챕터 2 작은 소리. 일찍 귀가한 어느 오후, 연옥은 부엌에서 물컵을 씻다가 거실에서 들리는 통화를 듣게 되었다. 사위의 낮은 목소리였다. 예, 장모님 집은 리모델링하는 김에 실버 레지던스에 잠깐 모시면 돼요. 계약만 끝나면 바로 들어올게요. 잠깐이 또 등장했다. 이번엔 그녀의 거처였다. 연옥은 물컵을 내려놓고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다. 자신의 이름이 없는 계획 속에서 그녀는 짐이 되어 있었다. 안방 장롱 서랍을 열어보니 남편이 마지막으로 준 편지와 정리되지 않은 노란 통장이 나왔다. 버스 기사 시절 야간 수당을 모아둔 통장. 도망치자는 말 대신 나에게로 돌아가자는 문장이 떠올랐다. 그날 밤 연옥은 중고 사이트에서 오래된 은색 카니발을 찾아 계약했다. 직선 도로를 달릴 때의 해방감, 정류장을 지나쳐 미지의 종점으로 가고 싶은 충동이 다시 살아났다. 지도 앱을 펼쳐 바다가 가까우면서도 물가가 낮은 도시를 훑었다. 군산. 오래된 항구가 보이고 골목마다 손을 빌려달라는 폐간판들이 서 있었다. 거기면 되겠다. 챕터 3 떠나는 법을 배운 아침. 사흘 뒤 딸과 사위가 외식 약속을 잡은 날 연옥은 작은 캐리어와 상자 몇 개를 마당에 내놓았다. 집 열쇠를 키링에서 빼서 식탁 위에 놓고 면도칼로 잘라낸 노트 조각에 단정하게 적었다. 소라야, 민성아. 나는 내 이름으로 살기로 했다. 보증은 못 선다. 집은 당분간 비워놔라. 필요하면 연락해라. 엄마. 은색 카니발의 엔진을 켜자 놨고 튼튼한 진동이 손끝에 전해졌다. 고속도로로 접어들며 그녀는 백미러에 비친 아파트 단지를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버스 기사 시절 목적지에 대해선 늘 담담했다. 중요한 건 정류장을 정확히 지나가는 것이지 뒤를 보는 게 아니었다. 군산에 도착한 연옥은 오래된 상가 건물 2층 구석 원룸을 얻었다. 창문 밖으로 붉은 지붕과 둔탁한 크레인이 보였고 골목에 자전거 바퀴가 희미하게 삐걱거렸다. 새로 산 전기 포트를 올리며 그녀는 중얼거렸다. 여기 나의 첫 차고지. 챕터 4 바다와 공방. 군산의 아침은 짭조름했다. 연옥은 항구 공원을 걸어 해조류 냄새를 맡고 회색빛 물결을 바라보았다. 비어있던 손끝은 천을 그리워했다. 버스 시절 겨울마다 목도리를 떠서 승객에게 선물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바늘과 실이라면 다시 운전할 수 있겠다. 그녀는 골목의 공실 안내문 중 하나를 찜했다.
작은 간판을 달았다. 정류장 뜨개 오늘 쉬어가요. 첫 손님은 건너편 분식집의 주인 미나였다. 이 이름 참 좋네요. 정류장은 항상 잠깐 쉬었다 가는 곳이죠. 떠나야 할 사람을 위한 자리. 미나는 장화를 벗으며 털어놓았다. 계약서에 작은 글씨가 그녀의 등을 굽혔고 점심시간에 폭우 같은 주문들이 하루를 쓸고 지나간다고. 연옥은 미소를 지었다. 뜨개는 한 코씩입니다. 서두르면 망가져요. 둘은 나란히 앉아 털실을 넘겼다. 그 간격만큼 말들이 흘렀다. 소문을 듣고 노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 지후도 들렀다. 손뜨개 수업으로 어르신들 모임 만들어 보실래요? 연옥은 머뭇거렸다. 내가 가르칠 수 있을까요? 지후가 웃었다. 버스 노선표 외우던 분이요? 코수는 더 쉽죠. 챕터 5경계를 세우는 연습. 여름이 깊어갈 무렵 딸 소라가 군산으로 찾아왔다. 바닷바람에 머리를 꽁꽁 묶은 채 소라는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엄마, 여기서 지내시는 거예요? 그래. 우린 힘들어. 딸의 목소리는 부서지는 파도처럼 낮았다. 장사도 안 되고 민성은 엄마 보증 필요하대. 연옥은 의자를 가리켰다. 앉아. 국수 삶아줄게. 김이 오른 그릇이 사이에 놓였다. 오래전 버스 종점 근처 식당의 소금기와 비슷한 향이었다. 소라야, 세상엔 두 가지 잠깐이 있어. 하나는 서로를 존중하며 건너는 다리, 다른 하나는 상대의 삶을 잘라 자기 계획에 꿰어 넣는 바늘. 나는 후자에 내 이름을 꿰어줄 수 없어. 소라는 젓가락을 멈췄다. 엄마, 그럼 우린 어떻게? 너희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한 가지는 도울게. 연옥은 공방벽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매출과 지출, 원가 계산, 하루 작업량을 적는 장부였다.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내 이름의 장부부터 만들어. 내가 무엇을 팔고 무엇을 쓰는지 아는 사람만이 어떤 빚을 질지 결정할 수 있어. 바깥에서 분식집 미나가 손을 흔들었다. 지후는 수업 공지를 붙이며 고개를 까딱했다. 소라는 창밖의 바다를 보았다. 엄마, 여기선 엄마가 중심이네. 이제야 내 자리로 돌아왔지. 우리도 언젠가 독립선언할 수 있을까? 연옥은 웃었다. 정류장마다 서는 법부터 배우면 돼.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다시 출발하는 법도 안다. 그날 저녁, 소라는 계약서를 들고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빈 장부 한 권을 가방에 넣었다. 연옥은 공방에 불을 끄며 간판을 쓰다듬었다. 정류장 뜨개 오늘 쉬어가요. 폭우의 바람이 간판을 살짝 흔들었다. 그녀는 알았다. 내일도 문을 열 것이라고. 그리고 언젠가 딸이 다시 올 것이라는 걸. 기다림은 더 이상 희생이 아니라 경계를 지킨 사람의 느긋한 호흡이라는 것을.